사실 뭐 따지고 보면 대부분 그거 먹고 있잖아요, 그죠? 뭐 이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. 안녕하십니까?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. 자, 오늘은 다시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사실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죠. 영양제는 영양제를 먹는 것을 제가 이제 극혐을 했었거든요. 사실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는 필요해요. 주로 이제 권해드리는 영양제가 있다.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특별히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영양제도 혹시 있나요? 제가 먹는 영양제는 뭐냐? 저는 두 가지를 먹습니다. 미강, 저강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강이라고 하기도 하죠. 그 제품 하나랑 당 영양소 두 가지를 저는 가장 메인으로 먹습니다. 장수하시겠어요? 애들 키워야 되니까. 저는 이제 요즘에 먹고 있는 영양제가 B, C, D, 오메가3, 유산균 요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.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는 B, 그 다음에 면역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는 C를 좀 먹지만 C를 뭐 계속 평상시에 계속 먹는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가끔씩 고용량으로 보충을 일단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이제 보충을 하고요. 오메가3는 그 피를 굉장히 묽게 하기 때문에 출혈성 경향을 좀 나타내게 돼요.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, 만약에 드신다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수술을 하신다면 일주일 전에는 꼭 끊는 것이 좋습니다. 유산균도 이렇게 이제 먹기도 먹지만 흔히 얘기하면 쌀lun과 소껍질을 얘기하는 게 미강인데 장에는 굉장히 좋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을 좀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. 그 외에는 전부 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다.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추워 죽겠는데 파카는 안 입고 맨날 장갑만 끼고 그 다음에 모자 쓰고 이래봤자 계속 추위에 벌벌 떨게 돼요. 네. 내가 뭐 어떤 영양제를 하나 먹는다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 착용하는 거다.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이고, 액세서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를 잘 찾아 드시면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조금만의 영양제의 도움만으로도 내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당장 뭐 부족한 것들은 뭐 주사로 주거나 이렇게 먹는 걸로 드릴 수는 있지만 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좋은 식재료로 먹었을 때 그거를 온전히 소화 흡수를 시켜서 나중에 영양제 없이도 식품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장 기능 영양제를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. 비타민 B 계열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들이 좀 들어있고 이런 게 가장 흔하고 많이 쓰는 이제 영양제들인데, 또 책을 이제 보면 마그네슘 책을 보면 마그네슘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. 비타민 C 책을 보면 이건 암도 다 붙여? 그 다음에 뭐 MSM, 뭐 오메가3 이런 책들을 보면 그거 안 먹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. 다른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타민 B 계열이 가장 이제 흔한 비타민 종류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 이런 것들이 조효소예요. 조효소. 효소라는 거는 A가 B로 되는 걸 가장 빠르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 쫙 바뀌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효소를 도와주는 거예요. A에서 B로 정체되거나 이런 원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성염증에서부터, 그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나 또 대부분은 장에서 생겨요.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영양제가 최고예요 하시는 말씀에 저는 이제 100번 동감을 하는데, 만성염증을 얼마나 없애줄 수 있는가가 영양제를 줄일 수 있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장을 좀 더 좋게 해주려면 결국은 음식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일단 우리가 장 기능을 좋게 만들려면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이제 미생물 문제가 좀 나오죠. 걔들이 어디선가 들어와가지고 살 텐데 어디로 들어오냐? 실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. 그렇죠. 누군가의 경비실에서 그것들을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 경비실이 어디냐? 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위에 강력한 산이 나와서 살균을 시켜줘야 되는데 위 산이 안 나오고,
특히 또 나이를 먹으면 또 위산의 양들이 좀 줄거든요.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살균 기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게 중간에 걸러지지 못한 채로 일단은 좀 들어가 버립니다. 두 번째, 나하고 맞지 않는 식단들을 자꾸 먹으면 맨날 영양제 먹어도 안 좋아집니다. 결국 나하고 맞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이런 급작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쌓이기 전까지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면역 반응들로 자꾸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. 근데 그 작은 전쟁들을 처음에는 다 복구를 시킵니다, 우리 몸에서.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안 되면 쌓이다 보면 복구 속도를 손상 속도가 따라잡아 버립니다. 갑상선이 안 좋으면 갑상선암,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염. 그래서 영양제를 찾기 전에 꼭 해야 될 상황은 첫 번째, 위산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장의 첫 단추, 그렇죠. 위산. 두 번째는 나하고 맞는 음식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실은 음식 재료 중에는 음식 알레르기.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를 보는 검사는 우리가 식생활에서 뭘 빼고 먹어야 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죠.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. 호흡, 공기가 중요하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찾아내는 것. 이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! 눌러주세요.